안녕하세요. 마인드닥터입니다. 평온. 이 아이를 얻으려면 마음의 태도를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휴가는 대출 걱정에 가지 않을 건가요? 왜 모두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혹시 갈등 공포증이라고 아실까요? 방법은 차가운 분노입니다. 마인드 닥터의 처방전. 여러분, 너무 행복하려고 애쓰지 맙시다. 차라리 이 시간 평온해지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교실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취업이 된다면, 또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기대하고 마음 먹고 노력했었죠. 그리고 행복해졌나요? 행복한 때는 잠시 있었죠. 행복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준이 없다는 것. 둘째,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 셋째,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한 행복은 우리 머릿속에 심어진 그 행복의 기준이 뭔가요? 저마다 다르고 행복이란 게 기준이 은근히 높습니다. 저 멀리 있는 무엇을 이루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죠. 또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스스로 기준을 분명히 해놓지 않으면 행복한 순간이 왔는데도 자신은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적이라는 것은 마치 부자라는 개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 목표를 달성해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자신은 아직도 부자가 아닙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평온함을 느끼려는 노력이 훨씬 지혜롭고 오히려 행복에 가까워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근심거리가 그대로 있는데도 어떻게 편해질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거리가 없던 적이 있었을까요? 문제를 해결해야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닙니다. 평온, 이 아이를 얻으려면 마음의 태도를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심을 잊어버리는 태도, 에라 모르겠다, 아니요, 이런 케세라 세라 말고요. 노래하는 음유 시인 닐 영은 59살에 이렇게 말했다죠. 20대에는 세상 만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이제서야 내가 강물에 떠가는 한 점 이파리라는 것을 알겠다. 다 헛되고 헛되구나. 니힐리즘 같은 말이지만 현자의 깨달음 같기도 합니다. 결국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파리처럼 부평조 같은 삶이지만 중심을 잡고 그 의미를 찾아서 깨닫는 촌철 같은 시간이라도 얻게 되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현자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행복하려는 소원보다 평안해지는 생활의 태도가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마인드닥터는 생각합니다. 그냥 잠시 걱정을 잊는 것은 또 생각이 나면 영원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무시하지 말고 이해를 맞짱을 떠서 다시는 나의 평안심을 흔들지 않도록 해결해야 합니다. 태도를 분명히 정합니다. 그래서 반복하던 본민과 분명히 선을 끊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 금리가 떨어지지 않아 대출금 걱정을 하고 계시죠. 매일같이 한숨 쉬며 만난 걸 앞에 두고도 수저를 놓을 겁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휴가는 대출 걱정에 가지 않을 건가요? 매달 잘 갚고 있고 고금리 시대에 어쩔 수 없는 대세지 않습니까? 당신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이직을 알아보고 자격증 준비도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러니 걱정을 위한 걱정과 단판을 지으십시오. 각각의 걱정에 대한 대처법을 적어서 이 평온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도 스물스물 잡생각이 올라오죠.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걱정 시간을 정해 이때만 또 이 시간에만 고민하는 루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러한 돈 걱정 말고 또 관계 스트레스가 있죠. 우린 직장 또 사회생활에서
관계에 대한 갈등과 불안은 참 힘듭니다. 사실 이 일보다 사람이 힘듭니다. 그죠? 일은 야근하면 되지만 사람의 한마디는 그날 이후에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가 되고 반복되면서 그 한 사람, 그 말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도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 형제, 배우자, 아들, 딸 누구든 자신의 어떤 심정을 긁는 이가 꼭 있죠. 아니, 내가 제일 만만한가? 왜 모두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혹시 갈등 공포증이라고 아실까요? 갈등이 생겨 사람과 불편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항상 참고 양보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실 제가 지어본 용어입니다만 착하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실 건가요? 평온과 관계 스트레스를 말하다가 또 갈등 공포증까지 또 진행되었네요. 여러분이 평온하시려면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참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한 태도 지금 바꾸십시오. 방법은 차가운 분노입니다.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누르고 쌓인 게 많잖아요. 정리해서 따박따박 그 사람에게 하십시오. 단 감정 폭발이 아니라 차분하게 예의 바르게 따박따박 하는 것입니다. 연상되죠? 대충 어떤 모습인지. 참 보는 사람은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런 얄미운 사람 한번 되어 봅시다. 냉정하게 차갑게 당신 안에 쌓인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상대를 이겨냅시다. 글로 적어 대사 외우듯이 연습하고 상대가 더 험하게 폭발해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자신이 할 말을 다 합시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달라지고 잘못을 참여한다? 1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의 자존감을 위한 자가치료이고 나를 위한 배려와 용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상상만 해도 좀 떨리죠? 무서울 겁니다. 제가 부탁해서 해보신 저의 내담자분들은 정말 하고 나니 차증이 내려가듯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 스스로 참 대견하다고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자, 그러니 사자의 심장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대는 양이라고요? 그럼 양의 탈을 쓴 사자 어때요? 당신은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으르렁거리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착한 양의 탈을 쓰고 사자의 심장을 가진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사자. 잊지 마십시오. 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죠? 양의 탈을 쓴 사자. 꼭 기억하십시오. 화이팅!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